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 집테리어의 이지영입니다. 오늘은 타일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타일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셨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타일에는 한 4가지 정도로 봐주시면 되는데, 일단 자기질, 도기질, 포쉐린, 폴리싱 요 정도로만 일단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가장 실내 인테리어에서 가장 많이 쓰는 자재들이고, 여기서 이제 자기질은 흔히 바닥에 쓰는 재료, 도기질은 이제 벽에 쓰는 재료, 이제 포쉐린, 폴리싱은 이제 유광이냐 무광이냐 요 차이로 정도로 봐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자기질 타일인데요. 자기질은 이제 바닥재로 쓴다 그랬잖아요. 이제 욕실 바닥이나 현관 바닥에 주로 쓰고요. 세탁실이나 발코니, 물을 조금 쓰는 공간의 바닥에 쓴다고 보시면 되고, 도기질은 이제 벽면에다가 쓴다고 보시면 되세요. 왜냐면은 바닥에 쓰는 자기질 재질보다 미끌미끌하고 관리가 조금 더 편한 게 있고, 포쉐린이나 폴리싱은 그거보다는 좀 윗단계, 강도가 조금 더 세고 같은 바닥이나 벽 쪽에 쓸 수 있는데 가격대나 내구성 이런 게 조금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하시는 인테리어에는 포쉐린으로 무조건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고민 중이시라 하면은 이제 뭐 자기질이나 도기질 섞어서 쓰시는 것도 좀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타일 육안으로 구별은 사실 못해요. 설치되어 있으면은 설치되어 있는 것만 보고 내가 이게 포쉐린이다, 폴리싱이다, 뭐 일반 도기질이다, 자기질이다 구분하기 쉽지 않고, 설치 전에 봐야 됩니다. 설치 전에 타일의 뒷면을 보면은 도기질, 자기질, 포쉐린 이건 뒷면이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자재 선택할 때 직접 가보셔서 보는 게 가장 좋고, 이거를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좀 구분을 하려고 하면은 저희도 가서 두드려보고 만져보고 해야지만 알 수 있어요. 보기만 해서는 잘 몰라요. 흔히 이제 짐작만 하는 거지, 뭐 600에 600 타일이 들어가 있다, 근데 무광이다, 그럼 거의 이제 포쉐린이겠구나 하는 거지, 정확하게 맞추기는 사실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브랜드 업체에서 흔히 하는 메이커 타일 업체에 가서 직접 보고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면 타일 중에 어떤 게 좋은 타일인가요? 이제 고객님 생활 패턴이나 이제 원하시는 디자인 컨셉에 맞는지가 제일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거실 바닥에서 타일 시공을 할 때 이제 바닥 타일이 미끄러운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바닥에 꺼끌꺼끌한 게 싫으신 분들이 있을 거고, 뭐 욕실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에 따라서 고객님 생활 패턴이나 원하시는 용도, 불편함이 없는지 요거에 따라서 이제 가장 먼저 큰 틀을 잡아줘야 되고요. 근데 이제 고정돼야 되는 건 있겠죠. 욕실 바닥이나 세탁실 바닥, 발코니 바닥, 여기는 미끄러우면 안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답은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쪽 구간은 정해져 있는데, 그 외적으로 거실 타일이나 이제 뭐 그런 것들은 고객님 생활 패턴에 맞춰서 불편함이 없는 용도로 쓰실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가장 좋은 타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게 안 맞는다 그러면 흔히 알고 있는 그냥 이쁜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님한테 맞는 타일을 고르시는 게 가장 좋은 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일을 붙이는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타일에 붙이는 방법 되게 여러 방법이 있는데, 흔히 알고 있는 시멘트로 붙이는 거, 몰탈로 붙이는 방식이 있어요. 이제 현장에서는 떠발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시공 방식은 시멘트를 이제 타일 뒷면에다가 떡밥 붙이듯이 붙여서 벽면에다 붙인다고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하시는 거고요. 근데 가장 많이 하는 시공 방식이기도 하고 가장 하자가 많이 나는 시공 방식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 이제 가장 기본형으로 봐주시면 되고, 그거 말고는 이제 욕실이나 뭐 주방 벽면에는 이제 기존에 있던 타일 떨어내지 않고, 기존에 있던 타일을 철거를 하지 않고 덧붙이는 방식이 있어요. 그걸 이제 덧방 시공이라고 해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본드, 세라픽스라는 재질로 붙인 다음에 바른 다음에 타일을 붙인다고 보시면 돼요. 방법은 이제 그게 이제 가장 많이 하시는 방법 2가지고, 금액도 비싸고 이제 시공도 비싼 이제 에폭시나 그런 자재로 사용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훨씬 더 내구성은 강해요. 근데 부자재 비용이랑 이런 금액들이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비용 측정하실 때는 아마 에폭시나 이런 걸 많이 쓰시게 되면은 금액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하실 때 타일 고르시고 이제 시공하실 때 보면은 거의 몰탈 위주로 해서 떠바리로 하는 시공이 가장 많고요. 저라면은 이걸 2개를 섞어서 많이 쓸 것 같아요. 여기는 몰탈을 사용해서 떠바리 시공을 하고, 여기는 이제 에폭시를 써서 이제 본드로 붙이는 식으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쓸 것 같습니다. 욕실 철거 면에서는 거의 떠바리로 시공한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600에 600 좀 큰 타일들이나 이런 거는 떠바리로 시공을 잘 하진 않고요. 왜냐면 접착력이 강한 혹시나 아니면은 마페이라고 하는 이제 조금 더 고가의 부자재를 써서 견고하게 붙을 수 있는 자재를 많이 쓰고, 거실 아트월 아니면은 이제 뭐 복도 이런 데는 거의 다 에폭시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왜냐면은 떠바리로 붙였을 때는 면이 기존에 있는 데보다 좀 더 많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떠바리로 들어가게 되면은 벽면이 좁아지기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에폭시로 많이 시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타일 벽에 붙이는 거랑 바닥에 붙이는 거랑 벽에 붙이는 거랑 바닥에 붙이는 거랑 차이점은, 차이점이 벽에는 일단 직각으로 돼 있는 면에다가 붙이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바닥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거실이랑 욕실 두 가지가 있는데, 욕실은 물 내려가는 구배를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경사면이나 이런 거를 한쪽으로 쏠리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공 방식이 좀 다르고, 근데 반대로 거실은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평평하게 가져야 되는 방식으로 면을 잡아줘야 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벽을 시공할 때는 이제 벽에다가 붙이면 되는데, 요것도 집마다 정사각형 반듯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뒤틀어져 있거나 이러면은 요거를 잡아가면서 시공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공 방법은 조금씩 다 다르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벽에 비해 바닥은 사람들이 많이 밟는 거기 때문에 깨질 위험이나 아니면은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흔들린다거나 타일이 탈착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좀 더 좋은 접착제나 아니면은 경고성 있는 타일을 써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요즘에 포쉐린 타일로 많이들 하시죠. 일반적인 자개질 재질보다는 강도가 높기 때문에 포쉐린 타일로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이란 건 없어요. 이제 흔히 가성비 타일도 있고 뭐 이태리 수입제 이런 거 누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타일을 고르실 때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어떻게 쓸지 상황에 맞게 고르셔야 되는 게 맞고, 예산이 부족한데 외제차부터 볼 수는 없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이 어떤 건지 잡고 그러고 나서 고르시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조건 비싸다고 해서 좋지도 않아요. 말씀드렸다시피 내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한해서 써야 되는 거고, 대체 상품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홈의 퀄리티는 다르더라도 내 예산에 맞추거나 아니면 가성비 타일을 찾아서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비싼 타일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반대로 저렴한 타일은 무조건 안 좋은가요? 비싼 타일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듯이 저렴한 타일도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품질적인 부분은 물론 봐야겠지만, 요즘에 많이들 생산하고 있는 타일이 고가라 그래서 퀄리티가 많이 떨어진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은 뭐 이태리 수입제 타일을 따라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 내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고요. 그리고 유지 보수가 가능한지, 이제 타일을 정직한 이제 업체인지 그런 거는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죠. 그러면 결국 저는 어떤 업체에서 타일을 사야 될까요? 첫째는 이제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고르는 게 가장 좋고요.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뭐 디자인이 있는지 거기에 맞춰서 업체를 선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가격과 예산. 그리고 네 번째, 타일 설치했을 때 유지 보수나 뭐 제품에 문제가 있을 때 빠르게 교체해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은 이제 신뢰할 수 있고 이제 가격이 좀 합리적이고 내가 원하는 디자인이 있는 그런 업체를 선택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곳에다가 어떤 타일을 사야 될까요? 맨 처음에 말씀드린 그 답은 정해져 있는데, 바닥은 안 미끄러운 슬리본 타일이 들어가 있는 재질을 쓰셔야 되고, 벽면이나 이런 거는 좀 선택해 보실 수 있는데, 요즘 추세로 트렌드하게 따라가려면은 포쉐린 타일로 하는 게 맞고요. 무조건 포쉐린으로 하세요. 그게 좋아요. 그리고 예산이 안 된다 그러면 무광색 타일을 써야 되고, 세탁실이나 뭐 아니면은 미끄러지지 않아야 될 공간은 자기질 타일 뭐 이런 걸 써주셔야 되고요. 이제 분위기로만 봤을 때 내가 연출하려고 하자 하는 이제 디자인 컨셉에 따라서 욕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밝게, 좁은 공간은 좀 밝은 타일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주방이나 이런 부분들도 좁은 주방이라고 하면은 밝은 톤을 좀 업 시켜주는 게 훨씬 더 넓어 보이는 효과는 있습니다. 근데 바닥에 같은 경우는 같이 밝게 가면은 되게 붕 떠 보여요. 요거는 그래서 조금 톤 다운 시켜주는 게 가장 좋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타일을 오래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관리 유지, 청소가 가장 좋겠죠. 이제 그거는 이제 필수적인 거고, 기름 물질이나 뭐 오염 물질 있는 건 좀 바로바로 닦아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반복되는 물기는 타일을 녹이 슬게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바로바로 물기를 좀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욕실이 가장 이제 물기가 많이 있는 데죠. 수분이나. 그래서 저는 관리하시기 좀 힘들다 그러면 천장이나 이런 데에 환풍기를 좀 휴젠트 이거 꼭 쓰세요. 꼭 이거 나중에 인테리어 하실 때 입고 없고 차이가 되게 커요. 건조하고 마르고 이러는 게 해점이 되게 크기 때문에 안 하신다 그러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서비스로라도 무조건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꼭 환풍기는 휴젠트로 달아서 좀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제 곰팡이 번식이라든가 균이라든가 녹이라든가 이런 게 가장 적게 오래 쓰실 수 있는 비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적으로는 요즘 많이 하는 줄눈 시공이나 그런 것들 코팅하는 것들 많이 있는데 그거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부수적인 걸로 따로 책정을 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